다음 부분집합 중에서 자 5개 원소니까 부분집합 개수 몇 개? 32개죠. 2의 5제곱개. 그런데 여기에서 원소 개수가 2개인 걸 이 32개 중에서도 원소 개수가 2개인 녀석을 뽑았는데 자 그 중에서 선택한 두 집합이 서로 같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부분집합의 총 개수가 32개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나와? 원소 빵개짜리부터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그리고 5개 자기 자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빵개짜리는 공집합이 있을 거고 하나짜리는 각각 원소 하나씩 떼다가 만든 거 2개짜리 얘가 지금 핵심인데 1, 2, 1, 3 쭈르륵 가서 마지막 4, 5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얘는 자기 자신 될 텐데 자 이렇게 원소 개수가 각각 하나짜리, 2개짜리 그 다음에 뭐 빵개짜리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을 총 합하면은 32개가 나왔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원소 2개짜리 부분집합들 중에서 어느 두 녀석을 택했을 때 우리가 안 겹치는 그러한 부분집합 아니지 그러한 두 집합에 서로 같지 않은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 집합이 서로 같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집합이 서로 같으려면은 원소 개수 그 다음에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다 같아야 우리가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일단 원소가 2개짜리인 부분집합의 개수가 총 몇 개? 10개죠. 왜? 5개 원소 중에서 2개를 택해서 만드는 거니까 뭐 저기 뒤에 우리 공통수학 마지막 부분에 조합해서 배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2의 5제곱이 어떻게 계산되는 거야? 얘는 5C0부터 5C1 해서 5C5까지의 합이 2의 5제곱이 나옵니다. 확률과 통계 뭐 또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NC0부터 해서 NCN까지의 합이 2의 N제곱이라고 배우죠. 알고 있다. 손. 알고 있다. 손. 하나, 둘, 셋, 넷. 쭈르륵. 자, 그래서 우리가 5개 원소 중에서 어차피 집합에서는 순서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2개만 우리가 택하면 된다. 그래서 2개 택해서 만든 그 개수가 이제 10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내가 어느 두 녀석을 뽑아도 같아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하는 게 뭐야? 서로 같지 않은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10개 중에서 두 집합을 뽑아만 주면 된다. 그러면 서로 같지 않는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10C2가 되겠습니다. 얼마? 45가지 이렇게 만들어진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끝날 때 되면 아마 이 앞에 필기노트 2단원 명제까지 해가지고 둘 테니까 좀 이따가 갈 때 챙겨가세요. 갈 때 달라고 했어. 그 다음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자 10번 한번 해볼까요? 10번에 다음 A란 집합, B란 집합 각각 A란 집합은 우리가 2차 분수식 풀면은 마이너스 3 이상 4 이하의 실수를 모아둔 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B란 집합은 A 미만 B 초과인 X를 모아둔 집합인데 이때 A랑 B를 합쳤더니 실수 전체 범위가 나왔대. 시끄럽다. 자 보시면은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A라는 집합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B라는 집합이 A 미만과 그리고 B 초과가 되는데 자 이때 합쳐서 전체가 되려면은 A라는 녀석은 일단 마이너스 3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죠. A 미만. 마찬가지로 B라는 녀석도 4보다는 안쪽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야 일단 합쳤을 때 전체 다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B라는 집합에서 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3보다 일단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되는 거니까 커야 되는데 이게 같을 수도 있죠. 맞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3 이상 그리고 B라는 녀석 마찬가지로 4 이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가조건에서 우리가 찾아주시고 자 이제 나조건 보면은 A에서 B를 차집합했을 때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라고 했는데 자 여기 우리 차집합 기호 변형하면은 교집합
하고 뒤쪽에 여집합이 되죠. 그러면 얘는 A라는 집합이 마이너스 3부터 4까지라고 했고 X반은 좀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인데 저 범위 뒤집으면은 A 미만 B초가 뒤집으면 어떻게 돼? A 이상 B 이하가 된다. 그래서 이 둘을 교집합했을 때 누가 나와야 하는데?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나와야 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3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1이 있어야 돼? B가 1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B 값이 우리가 1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라는 녀석은 뭐가 돼야 돼? 똑같이 마 3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B 빼기 A의 값은 4 나온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일단 우리 집합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이 연산에서 알아둬야 되는 우리 이제 연산 성질 첫 번째 교환 법칙. 자, 교환 법칙은 같은 연산자에 대해서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나 자리를 이렇게 바꿔도 어차피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연산할 때 언제든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교집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셋 이상의 집합 연산에서도 그대로 이용됩니다. A, B, C 해도 얘 언제든지 자리 바꿔도. 근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같은 연산자여야 돼요.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법칙이 있어? 결합 법칙이 있죠. 방금 얘기한 우리 이 셋 이상의 어떠한 집합에서 A 합집합, B 합집합, C라는 녀석에서 A와 B를 먼저 연산을 하고요. 나중에 C를 합집합하나 B와 C를 먼저 연산하고 나중에 A를 합집합하나 결과는 안 바뀐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리도 바꾸고 그 다음에 괄호를 묶어서 그 연산의 순서를 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법칙? 분배 법칙. 자, 이 녀석은 이제 다른 연산자에 대해서 A 합집합 괄호하고 B 교집합 C라든지 아니면 A 교집합 B 합집합 C라든지 이렇게 다른 연산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배 법칙을 써야 되죠. 그래서 연산 기호까지 같이 이렇게 각각의 집합에 분배를 해주시면은 A 합집합 B와 그리고 A 합집합 C를 이렇게 교집합해 주시면 된다. 뒤쪽에 있으면은 뒤에서 분배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분배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인수분해처럼 이 역과정이 더 중요해요. 공통인 부분이 있으면 얘로 다시 묶어내서 우리가 축소시켜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이것만 보지 마시고 반대 과정 연습 많이 해두시고. 자, 그 다음 또 마지막 더 중요한 거. 모르간의 법칙. 얘는 그냥 싹 다 뒤집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산 기호까지. 그래서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라고 하면 A의 여집합, B 여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다가 이제 이 차집합 기호는 항상 연산할 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얘를 교집합이랑 뒤쪽에 따라오는 집합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바꿔준다라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기 차집합 기호를 싹 다 바꿔야 돼. A 교집합, B 여집합. 여기도 A 교집합, B 여집합.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A 교집합 같이 묶여 있으니까 얘로 크게 묶어주면은 A 교집합을 묶으면 앞에는 B의 여집합, 뒤에는 B라는 집합. 근데 가운데 합집합 기호가 있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전체 여집합이 있으니까 드물어간의 법칙을 이용을 해주면 A 여집합, 합집합, B가 되고요. 그 뒤에 A 합집합, B가 되는데 여기에서 합집합 B가 똑같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서 A 여집합, 교집합 A라는 녀석의 합집합 B로 이렇게 바꿔준다. 자, 그러면 B랑 B 여집합 합치면 뭐니? 전체. 그래서 전체랑 A의 교집합이니까 A라는 집합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A랑 A 여집합, 교집합은 공집합이죠. 공집합이랑 B랑 합집합하면 B네요.
그래서 얘는 B란 집합. 따라서 A랑 B랑 교집합했을 때 A가 되었다는 건 둘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 A가 B에 포함된다 라고 해주면 되죠. 보통 속해 있다는 거 원소를 속해 있다라고 해요. 아시겠죠? 상관은 없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줘서 이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했을 때 얘와 이제 같은 의미를 갖는 녀석이 몇 번에 있어? 1번에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넘길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해둬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합집합의 원소 개수 구하는 공식은 한번 보신 적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구하죠? A의 원소 개수 플러스 B의 원소 개수에서 겹치는 부분 하나 빼야 되죠. 자, 이 식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뭐가 있냐면 원소들의 합 공식인데 뭐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시중 유형서라든지 뭐 이렇게 소개가 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원소들의 합 공식도 이제 뭐 표현하는 뭐 책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합이니까. 그래서 A 합집합 B에 들어가는 모든 원소들의 합이에요. 그 공식이 얘랑 똑같이 생겼어. A에 들어가는 모든 원소들의 합 플러스 B에 들어가는 모든 원소들의 합에서 겹치는 걸 한 번 더 셌기 때문에 그 합들을 빼주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어떤 교재는 이걸 뭐 F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합 공식은 딱 이게 기본이니까 이거 딱 알아두신 상태에서 자, 지금 자연수 전체 집합 U가 있었는데 이 녀석의 부분 집합 A의 원소 개수가 4개였고요. 그때 그 원소의 합이 21이었다라고 했으니까 A의 모든 원소와 합이 21이었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B의 집합을 보면은 자,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데 A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에다가 K씩 더한 녀석을 B라고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자, A라는 집합을 모르니까 A, B, C, D 이렇게 4개로 할게. 그러면 B라는 집합은 각 원소에다가 K씩 더한 녀석이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K, B 플러스 K, C 플러스 K, D 플러스 K. 혹시 문제를 빨리 푸신 분들은 풀이 과정을 좀 깔끔하게 써보려고 노력하세요. 아시겠죠? 아마 이거 푼 친구들은 바로 있을 텐데 답만 딱 찍고 하지 말고 풀이 과정 깔끔하게 한번 써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4개씩 각각 원소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B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은 A, B, C, D 다 더한 거에다가 K가 몇 번 더해져야 돼? 4번이죠. 그래서 21 플러스 4K가 된다. 그리고 A 교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지금 10 나온다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때 나 조건 보시면은 나 조건에서 지금 뭐라고 했어?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40이었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 40이 어떻게 나와? 저기서 21 플러스 4K에다가 빼기 10을 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42에서 10 빼니까 32 플러스 4K가 되기 때문에 그게 40이었다. 즉 K는 얼마였다? 일단 2였음을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하시오. 즉 A, B, C, D 곱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일단 가조건에서 4랑 6이 A의 원소이기도 하고 B의 원소이기도 한 거니까 결국 얘가 지금 B의 원소는 A 플러스 2, B 플러스 2, C 플러스 2, D 플러스 2죠. 그러면 이 둘이 겹치는 것 중에 어느 두 녀석이 4와 6이 있었다라는 거니까 즉 4랑 6은 A의 원소이기도 하고 B의 원소이기도 한 거니까
그러면 A라는 집합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4와 6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지. B도 4와 6이 들어있어야 된다. 근데 이 6 때문에 누가 들어있어야 돼? 8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4 때문에 누가 있어야 돼? A에는 2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얼마라고 했어? 21이지. 이거 더하면 얼마니? 12. 그럼 뭐가 더 있어야 돼? 원소에 9가 더 있어야 되죠. 그럼 9가 있다는 건 B에는 11. 그럼 모든 원소합 찾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 싹 다 곱한 걸 구하시오라고 한 거니까 넘겨서, 자, 다음 전체 집합 U 19 이하의 자연수죠. 1부터 19까지. 그 녀석의 부분 집합 A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 보면 A에 있는 모든 원소 A에 대해서 뭐 A가 이렇게 집합 A의 원소라고 했을 때 그 녀석의 2배는 원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 조건에서는 그 모든 원소의 합은 짝수라고 했어요. 짝수. 그랬을 때 집합 A의 원소 개수가 가장 많을 때의 우리가 합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부터 19까지니까 몇 번 써보면 돼. 자, A가 만약에 1이야. A가 1이면은 즉 2배의 관계, 즉 2배씩 늘려가면은 2, 그 다음에 4, 8, 16. 그 다음 볼 필요 없지. 왜? 19까지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1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2는 안 들어가고 4는 들어갈 수 있고 8 안 되고 16 들어갈 수 있지. 즉 2배인 녀석은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원하는 게 개수가 최대일 때라고 했으니까 가장 많이 넣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2부터 넣을래? 1부터 넣을래? 1부터 넣어야 되겠지. 1부터. 개수가 많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넣을 수 있는 거는 1, 4, 16 이 관계가 되겠다. 그 다음에 2 했으니까 3 보자. A가 3이면 3, 6, 9, 18.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왜? 2배. 12지. 미안해. 12.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6만 들어가면 안 되겠지. 개수가 가장 많아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3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0이 들어가야 한다. 그 다음에 4는 있었으니까 누구? 5로 하자. 그러면 5 있으면은 10. 끝. 6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7, 14, 8 있었으니까 9, 18. 그 다음에 10 하나. 그 다음에 11도 하나. 그 다음에 10이 있었으니까 13. 그리고 14 있었고 15. 그리고 16. 어디요? 어디요? 미안해. 땡큐. 자, 그 다음에 16 있었고 17. 그리고 18 있었고 마지막 19까지 이렇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많이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 둘 중에 누가 들어가야 돼? 14 그리고 18 들어가고 얘네 하나씩은 다 들어갈 수 있죠. 어차피 2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1 들어가고 13 들어가고 15 들어가고 17 들어가고 19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다.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녀석. 자, 근데 여기서 합이 어떻게 돼야 하는데? 짝수가 돼야 된대. 자, 일단 우리가 얘네들 싹 다 더해보자. 이거 싹 다 더하면 11부터 더할게요. 여기서 이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들. 그래서 11부터 우리가 싹 다 더해주면은 일단 여기서부터 더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1부터 13, 15, 17, 19 이거 더하면은 75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75. 75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얘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할게. 5랑 10, 그 다음에 14랑 18 이렇게 있는데 이 두 녀석 더하면 32가 되죠. 32. 그래서 이때 이 32랑 나머지 것들 얘네들 지금 다 더하면 얘는 21이고요. 얘는 15.
그러면 21과 15 원소 개수가 가장 많아야 한다라고 했었으니까 21, 15 더하면은 36이고 그 다음에 75가 있었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두 개 더하면은 얼마야? 111이 되지. 그러면 뒤에 더해줘야 되는 게 홀수가 더해줘야죠. 합이 짝수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면 그 홀수 더했을 때 홀수합이 가장 큰 녀석이 누구야? 여기에서 5랑 10 중에서 누가 들어가야 돼? 5가 들어가야 되죠. 이 녀석이 들어가야 한다. 됐나요? 그래서 그 합의 최대값이 얼마 나온다? 저거 다 더해주면은 5랑 이제 14, 18 이렇게 3개 더해주면 되죠. 이 짝수였으니까 얘네들은. 그래서 이 5가 들어가서 이거 다 더하면은 148 나온다라고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따지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 두시고 자 넘겨서 케이스 포인트 7번째로 자 먼저 가조건 보시면은 0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에 A의 부분 집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A는 반드시 0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0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실수 집합이 될 텐데 자 이때 얘 때문에 이거 해석하기가 조금 짜증나. 특히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명제에서도 이 부정문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약간 대우를 활용하셔야 돼요. 그 명제의 대우를 좀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우는 어떻게 구해? 가정 결론 뒤집은 다음에 각각 부정을 해준다라는 거지. 혹은 부정해서 뒤집는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을 테니까 자 얘가 가정이고 뭐뭐 이면에서 항상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가정 결론 나왔으니까 얘 바꿔서 부정하면 A가 A의 원소이면 A제곱 마이너스 2도 집합 A의 원소이다라는 이 대우를 이용하셔야 돼요. 대우. 그래서 저 부정문으로 하려면 너무 케이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대우를 좀 활용을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들어가는 게 누구야? 0이 있었지. 그러니까 A가 0일 때를 먼저 보시면은 누가 또 들어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2도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하나씩 해보자. 근데 원소 개수가 4개였다라고 했으니까 자, 0이 A의 원소이면 마이너스 2도 A의 원소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 보자. 마이너스 2가 A의 원소이면 4 빼기 2니까 2도 A의 원소가 된다. 그러면 일단 정해진 게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있고 어느 하나가 더 있겠지. 그 녀석 뭐 K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때 2가 들어가면 또 2제곱 빼기 2 해봤자 2가 그냥 계속 뺑글뺑글 도는 거니까 자 이때 K라는 녀석이 집합 A의 원소이면 K제곱 마이너스 2도 집합 A의 원소가 되는데 이 K제곱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누구야? 이 세 녀석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K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일 때, 두 번째 K제곱 마이너스 2가 0일 때, 세 번째 K제곱 마이너스 2가 2일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K제곱 마이너스 2가 K일 때까지. 그래서 이거를 다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구하게 되면은 어차피 K가 뭐 나와? 0 나오지. 그러면 K가 0이면은 원소 개수가 몇 개 돼? 3개 돼서 탈락. 그리고 이거 넘기면은 K 값이 풀마 루트 2가 된다. 루트 2 실수 괜찮아? 네, 그래서 K가 루트 2거나 마이너스 루트 2면 되기 때문에 얘는 괜찮죠. 자, 이때 K제곱이 이제 4니까 K 값이 풀마 2가 되는데 이미 풀마 2가 있기 때문에 걔가 되면 원소 개수가 4개가 안 된다. 그래서 탈락. 그 다음에 K제곱이 이제 K제곱 마이너스 2가 K였다라고 하면 K제곱 마이너스 K
빼기 2가 0이라는 K에 대한 2차 방정식 만들어지니까 2, 1 마플. 따라서 K 값이 마이너스 1 되거나 또는 2 되는데 2는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1까지 해서 총 3개 만들어진다. 전체 집합 U의 원소가 1, 2, 3, 4, 5 이렇게 되는데 A가 1, 2, B가 2, 3, 4 가지고 있는 집합이었대요. 자, 이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U의 부분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이것도 보면 부정문이지. 부정문이야. 그러니까 이거 뭐 해야 돼? 대우 써봐야 돼. 대우 써보시면은 이 쉼표는 AND예요. 그리고 니까 자, 이거 부정하면 X 교집합 A가 공집합이다. 또는 X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자, 이렇게 나오죠. 뭐 대우라기보다는 사실 얘를 그냥 부정한 거예요. 부정을 해주시면은 자, 이때 이 부정을 한 걸 가지고 결국 얘를 만족하는 걸 전체에서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전체 개수에서. 왜냐면 이 교집합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건 적어도 하나가 겹쳤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1 겹칠 때, 2 겹칠 때, 아니면 1, 2 겹칠 때 이렇게 케이스를 좀 많이 나눠야 돼. 그걸 또 만족하면서 B랑은 2, 3, 4 겹쳐야 되는 거니까 경우가 너무 많아져. 그래서 그럴 때는 한번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 경우의 수를 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뒤집어 보세요. 그래서 부정해 보라는 거예요. 얘는 뭐 가정문은 아니었으니까 우리가 대우를 쓸 수는 없는 형태죠. 그래서 부정을 해보시면은 X가 A랑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거나 X가 B랑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나온다. 또는이니까 우리가 세 가지가 있지. X가 A랑 교집합했을 때 공집합인 경우. 두 번째, B랑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인 경우. 그 다음 세 번째, 둘 다 겹치는 게 있겠지. 이 두 가지 모두. 자, 그러면 여기에서 X와 A가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었다는 건 A의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집합 X가 될 수 있는 거는 1, 2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전체 5개에서 A의 원소 1, 2 지워버리면 2의 세제곱계가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B랑도 마찬가지. 5개에서 B의 원소 2, 3, 4를 포함하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얼마? 4개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둘 다 공집합이니까 몇 개 빠져야 돼? 1, 2, 3, 4 다 빠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2에 5 빼기 4제곱 해서 2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원하는 게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였죠. 원소 5개니까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 32개. 여기에서 지금 얘네들 겹치는 거 우리가 빼줘야 되지. 2의 세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인데 얘가 교집합인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빼서 계산을 해준다 라고 해주시면은 22개 나온다. A라는 집합이 1부터 7까지 자연수 집합인데 여기에서 X가 이 집합 A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이었대요. 그랬을 때 그 합을 S 아까처럼 표현을 했을 때 SX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조건 볼게요. 가조건 보시면은 X라는 집합과 1, 2, 3이라는 집합 교집합했더니 딱 2만 나왔대. 그러면 1과 3은 X의 원소가 될 수 없죠. 2는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네요. 맞나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더한 값이 홀수가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짝수 2가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2랑 더해서 결국 홀수가 돼야 되는 거지. 맞나요? 2 플러스 뭐가 돼야 돼? 홀수가 돼야 되지. 그러면 일단 들어가면 안 되는 거. 1, 3 날라가고 2는 들어가고 남은 게 이제 더해서 홀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니까 홀수가 몇 개 있어야 돼?
네, 홀수가 홀수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남는 홀수가 누구밖에 없어? 5랑 7밖에 없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은 누가 들어가야 돼? 4랑 6 들어가고 그다음에 7까지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그 합의 최대값은 얼마다? 19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케이스 포인트 9번째 갈게요. 대칭 차집합. 뭐 들어는 본 적은 있을 거예요. 자, 얘는 한번 설명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어떤 두 집합 A와 B에 대해서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서로 합친 녀석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얘를 뭐 기호로 많이 약속을 해요. 뭐 지금 문제에서는 어떤 다이아몬드 기호를 썼는데 좀 간편하게 그냥 세모라고 할게요. 세모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대칭 차집합의 성질을 조금 정리를 하고 갑시다. 첫 번째, A와 B의 대칭 차집합은 자리를 바꾸어도 성립합니다.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셋 이상의 대칭 차집합에서 A와 B를 먼저 대칭 차집합하고 나중에 C라는 집합이랑 대칭 차집합한 거랑 B와 C를 먼저 대칭 차집합하고 나중에 그 녀석을 A와 대칭 차집합한 녀석이랑 결과는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벤 다이어그램 여러 개 그려가면서 한번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생략할게요. 그래서 결합 법칙도 성립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 뭐 B라는 녀석 대신에 A의 여집합도 집어넣어 볼 거고 공집합도 집어넣어 볼 거고 그 다음에 전체 집합도 집어넣어 볼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이랑 대칭 차집합한다 라고 하면은 뭐가 돼? 결국 공집합 되겠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 연산을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한번 해봐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번 해보시면 눈에 들어오고 그 관계가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의 여집합, 즉 자기 자신의 반대 녀석이랑 대칭 차집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자, A 교집합, A 여집합이 여집합이니까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 여집합, 교집합, A의 여집합 되는 거지. 그럼 얘는 A고 얘는 A의 여집합이니까 그걸 합치면 뭐가 되니? 전체 되죠. 자, 왜 이걸 묶어서 했냐면 자기 자신이랑 했을 때는 공집합 나왔고요. 자기 자신의 반대 녀석이랑 하니까 결국 그 결과도 반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둘 묶어서 생각을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번엔 공집합이랑 대칭 차집합을 해볼게. 교환 가능해요. 언제든지. 자, 그럼 공집합 넣어보자. 그러면 B 대신에 공집합 넣으면 빼기 공집합이니까 교집합 전체 집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공집합 나오면서 교집합 A 여집합 되는 거니까 여기는 뭐가 돼? A가 되고 여기는 공집합. A랑 공집합이랑 합집합하면 A가 되죠. 아, 그러니까 공집합이랑 하게 되면 그냥 자기 자신 나오게 하는구나. 그러면 너희가 이제 약간의 추론을 할 수 있어. 이거는 안 하고 한번 대답해봐. 전체랑 했을 땐 뭐가 나올 것 같아? A의 여집합 되겠지. 아까 말했잖아. 공집합 나왔을 때 반대됐지. 왜? 그 반대 녀석이랑 했을 때. 그러면 공집합의 반대니까 이 결과도 뭐가 된다? A 여집합 나온다.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나오니까 연산 해보시면. 그래서
이 정도만 한번 알아둔 상태에서 필기노트엔 좀 더 많이 써놨어요. 한번 필기노트 참고해 주시고. 필기노트에 뭐 7번까지는 해놨어. 7번도 뭐 별거 없는데 7번까지 그래 하자. 거기 필기노트에 써둔 대로 할게.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거 연산하여라 라고 했어. 대칭 차집합이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1번, 2번 성질 이용하면서 해야 돼. 자, 아까 뭐라 그랬어? 결합법칙, 교환법칙 싹 다 가능하다라고 했었지. 내가 이거 바꿔도 결과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즉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해도 괜찮다. A랑 자기 자신이랑 하면 뭐 나온다고? 그러면 공집합이랑 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고? 자기 자신 나오게 한다고. 그래서 이 성질을 익혀두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 합답형 문제로 나와도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해보고 하면은 어려운 문제가 돼요. 아시겠죠? 많이 나오면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 안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정리는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지금 그 다이아몬드 연산자가 대칭 차집합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누군지 보니까 A, 다이아. 즉 A와 B 두 개 대칭 차집합을 했는데 자, 이 녀석의 원소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한 거죠. 원소 개수. 자, 그러면은 먼저 교환 결합 다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괄호 이쪽으로 옮겨도 되겠다. 그러면 B랑 B를 했으니까 뭐가 돼? 공집합 되지. 그래서 공집합이랑 하게 되면 뭐 된다고? A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게 결국 뭐였어? A의 원소개수였어요. A의 원소개수. 그러면 이제 그 합집합의 원소개수 공식이 있었죠? A 합집합 B의 원소개수는 A의 원소개수 플러스 B의 원소개수 플러스 빼기 교집합의 원소개수 뺀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A의 원소개수 몇 개 나온다? 10개 나온다라고 해서 그래서 대칭 차집합을 조금 정리를 해두면 사실 이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 없이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알아두시고 33번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33번은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해서 얘네들이랑 결과가 반대로 다 뒤집힙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에요. 벤 다이어그램만 한번 그려드리면 그 지금 33번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랑 A 교집합을 합쳐놨잖아. 자, A 교집합이랑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이 반대가 되는 거지. 너무 대충 했는데. 자, 이 반대가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까 지웠네. 자, 여기 이 부분에 결국 반대가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을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교환 결합 성립하는 건 동일하고요. 이때 A랑 A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을 하게 되면 결과가 바뀌어서 그때는 전체가 됩니다. 얘도, 쟤도. 알겠죠? 그래서 하나만 정리해두면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도 그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이것도 해보시면 됩니다. A의 원소 개수가 4개였대요. 3의 배수가 아닌 30 이하 자연수라고 했고 이때 A의 모든 원소의 합 100이 나왔다. A의 모든 원소를 작은 수부터 크기대로 나열한 것을 친절히 x1, x2, 3, 4 자, 이렇게 되는데 이때 x4 빼기 x3 더하기 x2 빼기 x1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우리는 이 4개의 합이 100이라는 걸 알았고요.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4 빼기 3 플러스 2 빼기 1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x4, x2는 같은 부호니까 이렇게 묶어주고 빼기 x3, x1 이렇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 4개 합이 100이라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값은 100 마이너스 x2 플러스 x4 이렇게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왜?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은 결국 마이너스니까 2배. x2, x4. 그리고 빼기 100이 되는데 이 녀석의 지금 뭘 구하여라?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한 거죠. 그러면 빼지는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누가 x2, x4가 가장 클 때가 되겠네. 가장 큰 값에서 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얘는 3의 배수가 아닌 자연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3의 배수가 아닌 그 자연수인데 얘 대수관계 생각하시면서 자, 3의 배수 중에서 가장 큰 녀석 누구 있어? 아닌 것 중에서 가장 큰 녀석 29. 그러면 이제 x2는 27은 안 되죠. 28은 얘가 28이 될 수 있지. 얘는 그러면 26이 x2의 가장 큰 최대값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x4가 29고 x2가 26일 때니까 계산해 주시면은 이제 얼마 나온다? 최대값은 10 나온다라고 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